안녕하세요. 비탐TV입니다. 구해주 마지막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구해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페이팔.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팔. 페이팔은 이제 여러분들 결제 대행 회사라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쇼핑몰이라든지 또 이런 거 결제할 때 보면 카드 번호 넣고 결제하는 이런 형태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피지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제 대행 회사들이 결제 처리들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카드사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결제 대행 처리해주고 중간에 수수료 받는 이런 형태의 이제 모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은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볼 때는 어떤 상황에서 돈을 잘 버는 회사일까? 그리고 이 회사는 앞으로 비즈니스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좀 던지는 연습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팔은 그럼 결제가 하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결제 없는 시장이 앞으로 나올 것이냐. 결제를 안 하고도,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중간에 결제를 안 시키고도 서로 만약에 물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이런 회사들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물물교환이겠죠.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주고 받으면 그런 거잖아요. 네. 당근마켓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만나서 주고받으면 결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결제 대행 시스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다시 올 것이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 바뀔 수는 있고 결제하는 통화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화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신뢰 기반의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승인해주는 시스템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모델은 어쨌든 상당히 단단한 사업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어쨌든 결제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보통 받는 모델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카드사들이 한 3% 정도 수수료, 중간에 피지사들이 떼가고 이렇게 하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에 한 4점 몇 프로 정도, 4.5인가? 4.3인가? 이 정도 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수료가 이쪽 회사의 수입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금액이 거래되고, 많은 건수가 거래될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 세계의 GDP가 늘어나고 미국의 GDP가 늘어나면 이 회사의 매출액도 거의 같이 그러니까 점유율의 변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 매출액이 오르면 얘는 버는 매출 수수료도 이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매출액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가격도 인상해야 되잖아요. 가격 인상한 것들을 그대로 이 회사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만 보면 그런 좋은 모델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것은 기업의 몫이지만 거기서 수수료를 뜯는 회사들은 그대로 잘 뜯을 수가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결제 없는 세상은 없다. 즉 페이팔은 절대 안 없어진다. 두 번째, 지금은 주가가 너무 싸다. 세 번째,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물려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까지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62% 정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 요인은 이제 최근의 하락 요인은 요 두 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 회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총 결제 금액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들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미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후견지명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이제 사실상 하락 요인 여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과도하게 높았던 밸류에이션, 그 지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높았던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현실화되더라도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좀 덜 하락한 상태에서 멈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률도 같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두 가지 조정이 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 하나, 두 번째 성장률 하락에 대한 조정 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어느 기업의 주가보다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적 요약을 보면 이제 컨센서스는 좋았고, 전체 플랫폼 결제 금액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회복이 된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페이팔에서는 실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은 10% 늘었고,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다 잘했어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총 결제 금액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줄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건데, 사실상 내년 성장률이 좀 예전보다는 좀 낮아지는 점이랑 과도하게 비쌌다는 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주주를 위해서 뭐 자사주 매입 3억 9천만 달러 했고, 올해만 32억 달러 정도 해서 주주이익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4분기 예상 영업이익률이 22.5% 정도 합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16.3% 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폭으로 지금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면서 아마 실적으로의 바닥은 충분히 확인하는 해가 이미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가 아마 분기로는 뭐 최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이제 애플 지갑에서 이제 뭐 페이팔이라든지 페이팔이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벤모 카드 이런 것들을 계약해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이제 어떤 거래처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회사 매출에 분명히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들을 좀 보면 여기서 보면 매출 성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장한 이후에 쭉 올라왔었는데, 이때 보면 영업이익이 요 파란색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이때부터 꺾였어요. 그리고 이제 살짝 이제 턴 다시 하는 건데, 이걸 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미 그 전에 확 꺾였다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죠. 분기 단위로 보면. 그러니까 3분기에도 좀 회복이 됐지만 4분기에는 이거보다 아까 이익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성장이 크지 않더라도 이익 사이즈 자체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이 포인트는 일단은 멈췄다. 최소한 단기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건 분기로 지금 그렸거든요. 좀 빨리 보기 위해서는 분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1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3분기에 16.33%,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한 22% 정도니까 요 20%대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수준으로만 보면 상당히 제일 높은 정도 수준의 상단에 속하는 정도로 수익성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뭐 단순히 매출액 증가율이 높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시그널이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좀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상장 이후에 보면 주가가 이제 뭐 PER이 뭐 계속 이제 요거는 PBR인데요. 이게 계속 올라서 16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PER이 16배라도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뭐 미국은 워낙 뭐 PBR도 뭐 몇십 배씩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 보시면 주가가 291달러 수준일 때 약 300달러 정도 되죠. 이때 고점이었는데 PBR이 16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너무 많이 비싼 거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째는 사실은 투자 영역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 하시고 내가 추세에 따라 매매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팔고 나오고 이러실 분들은 괜찮은데, 내가 이 시점에 사면서 장기 투자할 거다라고 하는 건 투자의 시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빠져서 300달러에서 70달러 되면 그때는 이제 팔고 싶은 거예요. 요때 살 때는 내가 투자의 관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은 하는데, 떨어지고 나면 이게 또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PBR이 4.1배인데 이게 언제 시점이냐면 약 5년 전의 주가 수준이에요. 페이팔에. 자, 5년 전에 여러분들이 페이팔을 사서 주가가 오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시기였겠어요. 지금이 바로 그 5년 전에 타임머신으로 돌아간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샀는데 나중에 더 떨어져서 어떡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잘 버셔도 저한테 돈을 주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는 어쨌든 본인의 책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로 보면 이때는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하면 지금은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길게 놓고 지금 2022년도 3분기고 4분기로 지금 한참 막 달려가고 있는 4분기의 마지막 달을 달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또 칸이 몇 개 지나고 나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네, 또 분명히 투자에서 좋은 시기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지표를 좀 더 볼게요. PSR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면 이건 매출액 대비해서 보는 지표거든요.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얘가 PSR도 거의 15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전에 보면 제일 낮은 시점이 5배 정도였는데 15배까지 올랐다가 얘도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네, 요거 PBR이 아니고 요건 PSR입니다. PSR. PSR이 이제 3배가 됐어요. 3배. 그러니까 3배란 얘기는 뭐냐면 상장 이후로 가장 싼 가격대까지 온 거예요. 이 지표로 봐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밸류에이션에서 조정받은 것들이 이제는 거의 끝난 수준에까지 주가가 왔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이 버려진 주식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관심 없는 주식이 됐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고 성장하는 포인트, 회복하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성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버려지고 싼 가격에 왔다. 그래서 사더라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밸류에이션 지표로만 보자면. 근데 실적 추이로 보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올해가 9% 매출액이 9% 늘고 순이익이 16% 늘었는데 내년에도 보면 그래도 늘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어쨌든 매출액이 한 9%, 그 다음에 순이익이 17%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2022년, 2023년 다시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실 주가가 2021년까지 많이 올랐다, 21년도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성장률 정체도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고 지금은 이때 시점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는 형태로 더 들어가요. 가는데 주가는 그때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3분의 1이지만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아까 뭐 PSR 지표 같은 게 15배, 3배니까 5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20% 수준으로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 80%가 기업 가치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빠졌다. 이제 그만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증권사에서도 스트롱바이 의견을 내고 있네요. 그래서 28개 기업 중에서 21의 증권사에서 바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도 보면 뭐 주가가 계속 이제 빠졌는데 여기 시점에서 보면 미래 주가가 평균으로는 107달러. 지금이 72달러니까 업사이드로 그러니까 이제 상승 가능성이 한 48%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는 평균적인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거고 증권사에서 목표가 낸 중에 최저가가 75예요. 그러니까 지금 72니까 뭐 거의 뭐 그런 상태고 이거 늘 보여드리는 지표입니다만은 이게 증권사의 목표가를 너무 신뢰하지는 말아라 라는 거 위해서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떨어뜨려서 낮아진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져서 목표가가 낮아졌고 주가가 올라서 목표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목표가가 보면 이제 하락한 게 여기 한 30달러에서 하락한 지 좀 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 일자로 쭉 내려보시면 요때잖아요, 요때. 이때 이미 주가는 220달러였어요. 220. 이미 많이 빠졌을 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또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얘가 선행해서 주가가 먼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을 이렇게 좀 해서 턴을 하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목표가도 멈춰있네. 요런 상태예요. 저희 이제 그 솔루션에서 진단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64점인데요. 수익성이 지금 좀 낮아졌는데 이 부분은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이익률이 회복이 되면 아마 이 점수는 조금 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성이 0점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우리 구해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성장성이 0 가까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얘는 그냥 좀 낮다 뭐 이런 정도 1.5점 만점에 1.8점 정도를 맞았는데요. 전체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한 1042위, 41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우량주 정도는 됩니다. 초우량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AI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112달러입니다. 그래서 아까 증권사에서 계산한 평균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높은 데서 거래됐다가 빠지고 해서 지금 저평가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저평가하고 저평가 사이를 지금 오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때에서 아까 이제 실적 부분에서 턴을 조금 하고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수급에서만 조금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있던 분들은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지금 팔고 나면 나중에 이 회사 주식을 보면 더 괴로우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 분이 계신다 그러면 결제 없는 시장은 오지 않는다. 즉, 늘 존재하는 회사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 가격이 매출액에 반영이 되는데 수수료를 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잘 방어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주가 수준은 과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싼 가격까지 왔으니 지금 72달러 정도 수준인데 이 가격에는 사서 좀 물리더라도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충분한 저평가 요인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고 좀 이런 판단들을 내리는구나 라는 거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기업부터 10번째 기업까지 쭉 했는데 하나씩 다 보세요. 너무 다 제가 볼 때는 10개에서 몇 개 빼고 나면 다 좋은 기업이고 그냥 기업으로 보면 다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냥 지금쯤이면 다 사야 되는 기업 아닌가 할 정도, 거의가 한 7할 정도가 거의 10개 중에 한 7개는 그런 정도의 수준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들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정보들도 바뀌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색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진단 점수 나오니까 그런 것들 한 달에 한 번씩 점수가 계속 산정이 되거든요. 계산해 보셔가지고 좀 또 바뀌고 하면 시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적정 주가가 혹시 바뀌면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나가시는데 이 데이터가 좋은 어떤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